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Get you home. 자, 안녕하세요. 자, 일억연봉 기업 강사 되기 제2강 일억연봉 기업 강사의 조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전문성입니다. 내가 그 강의하는 분야에 실제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뭐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든가 그 일을 잘 알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좀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관련해서 바로 경험이 중요하겠죠. 내가 그 업무를 했던 경험들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주로 리더십과 세일즈 관련된 협상 정도를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어떤 리더 역할을 조직 내에서 많이 해봤고, 또 하나 현재 실제 그 조직의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게 대단히 큰 어떤 전문성을 나타내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많은 교수님들 같은 게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이론적인 부분들은 뛰어나신데 어떤 경험적인 거라든가 현장의 경험들은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기획력 강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실제 기획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획을 해본 조직 내에서 경험들이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또 소통 강의를 한다 그러면 소통도 오늘 주제는 기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봤던 경험들이 실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과 경험을 나타내기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내가 기업 강사를 하고 싶으면 기업에서 어떤 근무한 경험이라든가 기업에서 리더 역할을 했다든가 이런 어떤 경험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 조직이라든가 회사의 경험이 없으면 실제 그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자신이 없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 있게 하는 얘기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하나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잘했던 거, 실패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니까 좀 진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막연하게 지금도 강사를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기업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프로필상에서 강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바로 석박사 학위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강사님들은 아유, 그 강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대학원 안 나와도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확실히 예전에 저도 그 프로필 상에서 대학원이 아니라 그냥 학사만 있을 때는 프로필이 많이 좀 잘렸습니다. 근데 대학원 들어가서 이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프로필 상에 무슨 대학원에 어느 과정이다라는 말만 들어가도 실제 많은 사람들은 대학원을 경험한 거로 쳐서 좀 더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원은 꼭 필요하지 않나. 제가 굉장히 친한 강사님인데 이분도 항상 했던 얘기가 학사학위로 충분하다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뵀는데 대학원에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프로필상에서 밀리는 거를 많이 느꼈대요. 특히 좀 아무래도 큰 기업들은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축하한다고 용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또 전공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나의 어떤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분야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혹시나
대단히 대중적인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강의란 뭐 리더십이나 세일즈라든가 문제 해결, 뭐 기획력, 그다음에 뭐 조직 문화 활성화 뭐 등등해서 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기업에서 많이 좀 더 수요가 많은 선호하는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경영학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학 또는 교육학인데 교육학 중에서도 HRD 쪽 실제 기업 교육을 다루는 쪽 이쪽을 좀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많이들 이렇게 제가 선호하는 분야를 보면 심리학도 있고요. 등등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아무튼 만약에 내가 좀 어디 갈지 잘 쉽게 해서 결정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경영학 쪽 또는 HRD 쪽. HRD도 경영학의 일부로 좀 포함되기 때문에 이쪽을 좀 경험해 보면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표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을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내시는 것 같아요. 큰 이유는 뭐 일단은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기업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가 원하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책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한 4권 책 냈고요. 이번에 또 고수의 협상법이라고 다음 달에 출간되는 책이 있는데 책의 도움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프로필을 보냈을 때 저자의 책이 있고 혹시나 제가 만약에 강의를 갔을 때 그 책 한 권을 사인해서 교육생에게 드리겠다. 뭐 이 정도만 돼도 대단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강의할 때도 많은 분들이 초반에 책을 이렇게 주는 것만으로도 전문성을 좀 인정받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출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다음번 강좌 때 대단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꼭 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대학원이라든가 책은 프로필 기재 내용에서 강사로 섭외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마케팅 능력입니다. 마케팅 능력은 뭐 대표적인 게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나를 알리는 부분인데 저 역시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일즈 능력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 관리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그 기업의 그 교육 담당자라든가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실제 절대 그냥 나를 찾아주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나를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바로 컨텐츠 개발이나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능력인데요. 이 부분이 많이 좀 이게 뭐냐면 좀 노력들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바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그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컨텐츠만 주시면 저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실제 컨텐츠가 중요하죠. 또 그거를 그 기업이라든가 또 고객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교환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해주면 그거를 전달할 강사만 모집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너무 빠르게 또는 너무 많은 고객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하게 또 새로 개발하고 또 고객에 맞춰가지고 또 변환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뭐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이 PPT를 활용해서 만드는 능력, 또 일정 부분 동영상 같은 거를 뭐 만들기보다는 편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성장해서 발전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능력들이 없이 나는 이 딜리버리 스킬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교육생들과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반쪽짜리 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다음 강의에서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이게 근데 대부분 그 강사 양성 과정에서 하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실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다행히 저도 목소리는 그래도 오랫동안 들어도 많이 질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긴 합니다.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거라도 있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데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기존에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훈련을 위해서 좀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목소리나 특히 발음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발음도 저 역시도 뭐 엄청나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훈련해서 그래도 상대방이 내 발음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강사님 중에 보면 발음이 너무 부정확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사투리가 심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억양이 있는 거 당연하죠. 근데 발음이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만 듣는 교육생들의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성의가 있는 강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발음, 뭐 목소리뿐만 아니라 발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훈련들은 또 그런 전문 기관에서 받으시면 되겠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쪽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어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 강사님이 얘기를 할 때 듣는 어떤 어휘력의 수준을 가지고 그 강사님이 얼마나 깊이 있게 그 분야를 공부했거나 또 많은 책을 읽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어휘력은 실제 강사님의 어떤 조건 중에 중요합니다. 근데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게 좀 잔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독서를 안 하는 강사님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제가 실제 처음에 프리랜서 강사할 때 실제 좀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강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게 뭐냐면 주변에 잘 나가는 강사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책을 별로 안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워낙 책을 많이 읽었고 좋아했고 그다음에 뭐 그 책을 쓰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독서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뭔가 남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도 옛날만큼 많이 하지 않지만 최소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의 독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서를 강사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그 전문성과 그 책을 읽으면 많이 읽다 보면 전문성과 함께 신념이 생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준 높은 강사와 그래도 일반적인 강사를 규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신념과 철학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겁니다. 대단히 멋진 능력이죠. 그래서 어떤 독서를 통해서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휘력을 많이 늘릴 수 있고 세 번째는 또 자기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맨날 내가 뭔가를 소진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충전이 될 텐데 강사라면 독서를 통해서 충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가장 부족한 건데 외모 관리인데요. 저도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외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외모를 가지고 승부하는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외모가 좋은 분이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참 일단 눈썹 문신했고요. 비비크림 잘 바르고 다니고 염색하고 파마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그리고 일주일에 마스크팩 2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자신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확실히 자신감 있는 강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전달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기업 강사의 조건 중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어떤 강사 양성 과정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면 저는 계속 다룰 내용들은 기업 강사의 전반적인
어떤 구조와 전략과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이죠. 마지막 조건은 바로 교육에 대한 철학입니다. 이거 딱 들으시면 뭐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냥 돈 많이 벌고 재밌게 해주고 프리하게 다니는 게 뭐 강사인데 무슨 철학이 뭐가 필요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강사하거나 책을 쓰거나 사업할 때 정말 강력한 철학이 있는데, 바로 세상에 퍼지는 긍정적 영향력이죠. 실제 내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거가 제가 이 일을 좀 그래도 벌써 강사를 프리부터 해가지고 12년째 하고 있지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립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강사를 왜 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한번 강사 초반에 시작할 때 한 분을 뵀는데, 대단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사가 하고 싶은 이유 500가지를 써오라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순진했죠. 그때 저는 500가지 써가면 이분이 나의 의지를 인정해서 나 강사 많이 시켜줄 건가 해서 500가지 쓴 적이 있습니다. 500가지를 썼는데, 물론 그 이후에는 그분과 인연은 끝났지만 너무 그래도 감사하게도 내가 강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들도 부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평행성을 맞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돈을 뭐 버리자, 이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뭐 몸값도 올라가야 되고 사회적 가치를 높여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과 함께 어떤 철학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교육에 대한 철학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는 좀 인간에 대한 애정, 좀 생명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어떤 그 교육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거, 성장하는 거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는 조직 내에서 그 교육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직에서 마케팅하고 세일즈를 계속 했는데, 뭐 지금 보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뭐 저도 교직을 이수했어요. 교직을 이수해서 교생 실습도 갖고, 한때 목동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어떤 그 청소년, 그 중고생 강사도 했던 건데, 근데 뭐 제 꿈은 좀 그 당시에 달랐는데, 그때 많이 느꼈던 거는 내가 좀 교육을 좋아하고 사람, 뭐 생명체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그 뿌듯함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좀 일에 대한 자부심이 그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 정도는 정립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일이 어떤 거에 가치가 있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어떤 철학이 뭐지? 이런 게 안 되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더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하기 싫거나 매너제에 빠지거나 노력의 정도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용연무 교육 강사의 조건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